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예요. 조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설명해도 될는지는 모르지만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뭐가 문제냐라는 거죠. 우선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은 부양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부양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는 한마디로 해서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젊은 층이 그만큼 적으니까 젊은 층들이 열심히 일해갖고 노인층을 먹여 살려야 되니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먹여 살리고 그 다음에 더 치고 나가야 이제 더 좋아지는 건데 치고 나가는 힘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걸 의미해요. 고령화 사회라는 거는. 그런데 보면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2016년부터 2050년까지 약 한 30여 년 요 기간 동안을 보면은 고령화 사회, 곧 고령 인구 부양비가 70%를 상회할 거라고 봐요. 고령 인구가. 그러면은 이 많은 고령 비용을 우리 국가가 또 우리 경제가 받쳐줘야 되는 문제예요. 그만큼 부담스럽다는 거죠. 이 이유는 이제 수명이 연장되거나 출산율이 저하되기 때문인데 수명이 연장돼서 오래 사는 것은 좋지만 먹여 살려야 되는 이 젊은 층 출산율이 늘어나면 괜찮은데 출산율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는 우리 국민들은 더 줄어들고 나이 든 노인은 더 많이 늘어나고 이 줄어든 이 젊은 층들이 자라나서 사회층 되면 요 층에서 이 많은 인구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엄청나게 힘이 든다는 거예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어나더라도 경제성장률이 1%까지 낮아질 수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보면은 2021년에서 2050년 사이에 향후에 이제 뭐 1, 2년부터 약 한 30년 사이죠. 30년 사이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2%대 머무를 거다. 2%대 내외. 계속 그 상태를 간다. 그러니까 1.1%대 후반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2030년부터 40년 사이는 1.3%대 평균을 유지할 거다. 그리고 2040년 지나면 앞으로 20년 더 지나면은 1%대에 머물 거라고 보는 거예요. 경제 규모가 커져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도 있지만 물론 우리만 그런 건 아닙니다. OECD 평균 구조도 그렇고 스웨덴, 일본 보더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다른 나라들이 차지하는 고령화, 예를 들어서 스페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처럼 많이 고령화가 돼 있죠. 이게. 그런데 일본도 많이 고령화 돼 있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노령층이 부양되는 요 수준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죠. 여기 있는 스페인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죠. 이렇게 고령화돼 있고 사회에서 태어나는 우리 신생아들은 줄고 그러다 보니 향후에 20, 30년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이겠죠. 이렇게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열심히 부동산이나 뭔가 투자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만큼 수요층이 줄어든다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어느 쪽에 무게중심이 실려서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체크를 하면서 가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점차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부양 부담에 대한 부분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내용들 흐름 잘 파악하셔야 될 텐데요. 저희 대표님께서 그런 부분들 위해서 무료 세미나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대표님 이 부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세미나 내일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1시, 일요일 날 10시 하고 평일 날 수요일은 오후 1시 하는데 저희 사무실에 김남현 팀장이 직접 진행을 합니다. 자, 세미나 시간은 반드시 예약을 하시고 오셔야 되고요. 예약자 한해서 입장이 되니까 미리미리 예약 부탁드립니다.